지금부터 들으실 이야기는 멋진 복수와 로맨스가 담긴 이야기입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드신다면 채널을 구독해 주시고 어느 지역에서 시청하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진우 부장님, 17년 만에 당신의 직책을 없애기로 했습니다. 제 상사는 대본을 읽는 듯한 냉랭함으로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습니다. 오늘 중으로 책상을 정리해 주세요. 그의 사무실에 배어있던 오래된 커피, 냄새와 값싼 방향제 냄새가 갑자기 숨 막히게 느껴졌습니다. 제 이름은 박진우 54살입니다. 그리고 그 월요일 아침까지만 해도 저는 서울 강남 테헤란로에 위치한 미라클테크의 수석 시스템 분석가였습니다. 거의 20년 동안 저는 IT 부서의 기둥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 특유의 소음이 들리던 PC 통신 시절부터 전체 시스템을 클라우드로 이전하기까지 3명의 CEO가 바뀌는 동안 저는 톱니바퀴에 고정된 부품처럼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모든 신입사원을 교육했고 절망에 빠진 이사들이 영원히 잃어버렸다고 확신했던 모든 파일을 복구했으며 월급 인상이나 변변한 칭찬 한 번 없이 주말과 휴일에도 일했습니다. 그래서 김도윤 부장이 저를 그의 사무실로 부르고 인사팀의 이지은 대리가 이미 서류 폴더를 무릎에 올려놓고 연습한 듯한 미소를 짓고 앉아있을 때 저는 직감했습니다. 몇 주 전부터 사무실의 공기가 달라져 있었습니다. 폭풍 전의 정전기처럼 손에 잡힐 듯한 긴장감이었습니다. 충분히 이해합니다. 저는 자세를 꼿꼿이 유지한 채 고개를 한번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놀라움은 전혀 없었지만 실망감은 가슴을 짓누르는 물리적인 무게감이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아무 말 없이 나왔습니다. 분노도 애원도 없었습니다. 그저 조용하고 차가운 수용의 태도는 아마 어떤 격한 반응보다도 그들을 더 놀라게 한 것 같았습니다. 제 자리로 돌아와 젊은 직원들을 둘러보았습니다. 그들은 저를 곁눈질하다가 제 불행이 전염되기라도 할 것처럼 재빨리 시선을 자신들의 모니터로 돌렸습니다. 회사 복도에서는 소문이 빠르게 퍼져나갑니다. 그들 대부분은 제가 직접 교육한 재능 있는 프로그래머들이었습니다. 착한 친구들이었지만 우리 시스템의 진짜 이면에 무엇이 있는지, 수많은 땜질과 기발함으로 가득한 오래된 아키텍처가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 중 누구도 제가 밤을 새워가며 작성한 맞춤형 소프트웨어를 다루거나 각 시스템마다 3단계 아래에 묻혀있는 관리자 자격 증명을 찾아낼 수 없었을 겁니다. 그것은 저만이 아는 보안 조치였습니다. 저는 체계적으로 하나하나 신중한 동작으로 제 물건들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제주도로 휴가 갔을 때 찍은 가족사진, 아들이 고등학교 때 서툰 솜씨로 그려준 머그컵, 그리고 어찌된 일인지 사무실의 차가운 형광등 불빛 아래서 17년을 살아남은 작은 선인장, 그것은 저처럼 생존자였습니다. 마케팅팀의 최수빈 씨가 제 앞에 멈춰 섰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분노로 굳어 있었습니다. 부장님, 방금 소식 들었어요. 이건 말도 안 돼요. 부장님께서 거의 맨손으로 이 회사를 세우셨잖아요. 저는 낡은 매뉴얼을 상자에 넣으며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회사는 방향을 바꾸기도 하는 법이야, 수빈 씨. 순리 같은 거지. 하지만 아무런 예고도 없이요? 부장님께서 회사를 위해 하신 모든 일을 생각하면요? 그녀의 목소리는 이제 더 커져서 호기심과 죄책감이 섞인 시선들을 끌었습니다. 괜찮아. 저는 그녀를 진정시키기 위해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사실은 전혀 괜찮지 않았지만 그들에게 쇼를 보여줄 생각은 없었습니다. 제가 판지 상자를 팔에 안고 떠날 때 김도윤 부장이 그의 사무실에서 나왔습니다. 작별 인사를 하거나 악수를 하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낡은 하드웨어가 건물 밖으로 제대로 폐기되는지 확인하기 위해 저를 감시하러 나온 것이었습니다. 지난 몇 년간 그들 중 누구도 신경 써서 깨닫지 못한 사실은 제가 회사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천재 프로그래머여서가 아니라 꼼꼼하고 눈에 띄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모든 것을 기록했습니다. 몇 년 전, 과거의 한 스캔들 당시 법무팀의 요청으로 비인가 접근을 추적하기 위한 안전한 감사 프로토콜을 만들었습니다. 그들 자신조차 존재를 잊어버린 프로토콜이었죠. 그리고 저는 물론 모든 것의 사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안전한 오프라인 사본을 말입니다. 지하 주차장 제 차 안에서 저는 잠시 동안 앉아 있었습니다. 축축한 콘크리트 냄새가 침묵을 채웠습니다. 저는 제 성인 시절의 대부분을 보낸 12층짜리 건물을 바라보았습니다. 방금 반납한 사원증은
16번이나 갱신되었었습니다. 저는 시동을 걸고 서울의 혼잡한 교통 속으로 차를 몰았습니다. 그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수요일은 재미있을 겁니다. 저는 미라클테크가 구로 디지털 단지의 소박한 상가 건물 2개 층을 쓰던 시절부터 이 회사에 있었습니다. 제 딸 지민이가 유치원에 다닐 때 일을 시작했죠. 이제 딸은 건축학 석사 과정을 마치고 있습니다. 회사가 성장하면서 저도 함께 성장했습니다. 저에게 충성심은 양방향 통행이라고 생각했기에 더 높은 연봉을 제시하는 경쟁사들의 제안도 거절했습니다. 제 안에서 하는 서버들이 제 2번째 가족이라고 농담하곤 했습니다. 그녀가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니었습니다. 저는 비싼 양복을 입은 임원들은 존재조차 모르는 모든 시스템, 모든 임시방편, 모든 문제 해결책을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구축한 인프라는 3번의 인수와 경영진이 열렬히 받아들였다가 몇 달 후 낡은 장난감처럼 버리는 수많은 혁신 속에서도 살아남았습니다. 김도윤 부장은 5년 전에 제 상사가 되었습니다. MBA를 취득한 젊은 부류로 우리 부서를 사람이 아닌 IT 자원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는 최적화 효율성 디지털 전환에 대해 입버릇처럼 말했습니다. 보통 나이 든 사람들을 해고하고 젊은 사람들에게 과도한 업무를 주는 것을 의미하는 유행어들이었죠. 처음에는 제가 그가 우리 시스템, 즉 수년간의 성장과 적응 아래 묻혀있는 복잡성을 이해하도록 도우려 했습니다. 우리는 미래를 준비해야 합니다, 박 부장님. 그는 회의에서 저를 마치 유물처럼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6개월 전 그는 한태석이라는 컨설턴트를 데려왔습니다. 비싼 양복, 힘있는 악수, 링크드인에 자랑스럽게 올려둔 스탠퍼드 학위. 그들은 회의실에 몇 시간씩 틀어박혀 제가 지나갈 때면 소공어렸습니다. 음모의 냄새는 커피 냄새보다 진했습니다. 석 달 전 제 접근 권한이 조용히 수정되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눈에 띄는 것은 아니었고 관리자 제어 권한의 작은 변화들 뿐이었습니다. 불평할 수도 있었지만 대신 저는 모든 변경 사항과 모든 접근 거부를 조용히 지켜보고 기록했습니다. 요즘 좀 정신없어 보여. 어느 날 밤 우리가 베란다에 앉아 있을 때 아내가 말했습니다. 멀리서 들려오는 도시의 소음을 배경으로 말이죠. 회사에 무슨 일 있어? 저는 맥주를 한 모금 마시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냥 몇 가지 변화가 있을 뿐이야. 전에 못 봤던 것도 아니고 아내를 그리고 어쩌면 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거짓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변화는 달라 보였습니다. 저는 회의에서 배제되고 있었습니다. 중요한 시스템 업데이트에 대한 이메일은 더 이상 저를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보통 이끌던 프로젝트들은 젊은 팀에게 배정되었고 그들은 나중에 몰래 저에게 도움을 청하러 왔습니다. 바로 그때 저는 그것을 발견했습니다. 저와는 한 번도 공유된 적 없는 현대화 계획에 대한 전사 공지 메모였습니다. 거기에는 새로운 리더십, 즉 한태석 아래 IT 부서의 완전한 구조조정이 설명되어 있었습니다. 제 직책인 수석 시스템 분석가는 새로운 조직도에 있지도 않았습니다. 같은 날 저는 또 다른 것을 발견했습니다.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정기 보안 점검을 하던 중 우리 회사의 재무 소프트웨어에서 이상한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제가 모르는 공급업체인 에이펙스 솔루션으로 거의 매주 정기적으로 자금이 이체되고 있었습니다. 빠른 검색 결과 그 회사는 작년에 사서함 주소로 등록된 유령 회사였습니다. 고위급 누군가에 의해 승인된 지불액은 처음에는 소액이었지만 종양처럼 매달 커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기록하고 암호화된 기록을 복사하고 계속 지켜보았습니다. 때로는 구석에 조용히 있는 사람이 모든 것을 봅니다. 모두가 그가 아무것도 보지 못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해고된 다음 날 아침 저는 제 서재에서 개인 노트북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알람도 저를 깨우지 않았고 올림픽대로의 교통체증도 저를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오직 침묵과 일어난 일의 무게만이 존재했습니다. 아내가 커피를 가져와 말없이 제 옆에 놓아주었습니다. 19년의 결혼 생활 끝에 그녀는 제게 공간이 필요할 때를 알았습니다. 나 마트에 좀 다녀올게. 마침내 그녀가 침묵을 깨며 말했습니다. 뭐 필요한 거 있어?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현관문이 닫히자 저는 책상 맨 아래 서랍을 열어 USB 드라이브 하나를 꺼냈습니다. 제가 안전하게 보관하던 여러 개 중 하나였습니다. 회사 정책은 데이터 유출을 엄격히 금지했지만 몇 년 전 법무팀이 내부 위협을 추적하기 위한 감사 시스템을 필요로 했을 때 저는 치명적인 시스템 장애 시
외부 백업의 필요성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들은 승인서에 서명했고 그 후로는 그냥 잊어버렸습니다. 저는 USB를 꽂고 파일들을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암호화된 내부 이메일, 제가 접근해서는 안 될 회의록, 일반 직원들은 절대 볼 수 없는 재무 기록, 그리고 거기에 있었습니다. 에이펙스 솔루션으로 지불된 전체 내역 18개월 동안 거의 25억 원. 승인 경로는 우리 회사의 CFO인 최강민 전무에게로 직접 이어졌습니다. 저는 날짜와 금액을 대조하며 더 깊이 파고들었고 마침내 패턴이 물처럼 명확하게 드러났습니다. 지불액은 여러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갱신과 완벽하게 일치했지만 금액은 때로는 15%, 때로는 20%씩 부풀려져 있었습니다. 게으른 감사인의 즉각적인 의심을 사지 않을 만큼 작지만 합치면 엄청난 액수가 될 만큼 큰 금액이었습니다. 등기소에서 에이펙스 솔루션의 사업자 등록 정보를 조회했습니다. 등재된 소유주는 최강식이었습니다. 소셜미디어를 잠시 검색하자 제가 의심했던 바가 확인되었습니다. 최 전무의 처남이었습니다. 그들은 합법적인 비용에 허위로 가격을 부풀리는 방식으로 회사 돈을 빼돌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의자의 등을 기댔고 제 안에서 무언가 변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더 이상 단순한 실망감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레이저처럼 정밀하고 집중된 차가운 분노였습니다. 17년 동안 저는 문제를 해결하고 시스템을 고치고 데이터를 보호했습니다. 저는 믿을 수 있는 사람,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항상 그 자리에 있는 존재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저를 낡은 하드웨어처럼 버렸습니다. 제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지난 2년간 제가 멘토링해준 주니어 분석가 이현우에게서 온 메시지였습니다. 세상에 부장님, 어제 일 들었어요. 정말 너무하네요. 한태석 그 사람이 벌써 부장님 방으로 이사하고 있어요. 저는 답장하지 않고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이제 조각들이 맞춰졌습니다. 김 부장과 CFO는 저 같은 지식을 가진 사람이 그들의 계획을 눈치채기 전에 제가 사라져야 했습니다. 아마 그들은 제가 현대금융을 이해하지 못하는 구식 IT 아저씨에 불과해서 증거도 저와 함께 사라질 것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저는 이메일을 열고 이사회에 보낼 메시지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멈췄습니다. 보내기 버튼 위에서 손가락이 맴돌았습니다. 너무 직접적이었습니다. 앙심을 품은 직원의 쓰디쓴 고발로 치부되어 무시당하기 너무 쉬웠습니다. 제게는 화력과 외과적 정밀함이 필요했습니다. 무시되거나 은폐될 수 없는 방식으로 사기를 폭로할 방법 말입니다. 저는 초안을 지우고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내일은 수요일 이사회 회의가 있는 날입니다. 분기별 재무 보고가 있을 것이고 수백만 달러의 보너스가 승인될 것입니다. 완벽한 타이밍이었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닫고 거실 창가로 가서 우리가 아이들을 키우고 우리의 삶을 일군 동네를 바라보았습니다. 어제 이후 처음으로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수요일 아침 저는 미라클테크 본사 건너편 길가에 차를 세우고 동네 빵집에서 산 커피를 마시며 직원들이 들어가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조수석에는 제 노트북이 놓여 있었고 몇 년 전 보안 테스트를 위해 만들었던 이메일에 로그인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은 회사 내부 도메인에서 온 것처럼 보였지만 주 디렉토리에서는 추적이 불가능했습니다. 정확히 오전 9시 15분 저는 첫 수를 두었습니다. 김 부장에게 재무비리, 긴급 검토 필요라는 제목의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제가 에이펙스 지불건에 대해 발견한 내용에 기본 요약을 담았습니다. 신빙성을 더할 만큼 충분한 세부 정보를 포함했지만 처남과의 연관성은 빼놓았습니다. 미끼였습니다. 만약 김 부장이 연루되었다면 그는 패닉에 빠질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그는 조사를 시작하겠죠. 어느 쪽이든 혼란은 시작될 것입니다. 오전 9시 45분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김 부장의 번호였습니다. 음성 사서함으로 넘겼습니다. 그의 메시지는 짧고 숨가빴습니다. 박 부장님, 이메일 건에 대해 즉시 논의해야 합니다. 다시 전화 주세요. 긴급한 일입니다. 저는 전화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카페로 가서 노트북을 켜고 체스 경기의 아드레날린을 느끼며 기다렸습니다. 오전 10시 30분 또 다른 이메일이 도착했습니다. 이번에는 인사팀의 이지은 대리로부터였습니다. 박진우 씨, 귀하의 퇴직 합의를 위반할 가능성이 있는 우려스러운 연락을 받았습니다. 미라클테크 직원들과의 모든 접촉을 중단하시고 기밀 유지 의무를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모든 연락은 법적 조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위협적인 어조였지만
그 내용은 공황 상태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런 식으로 나오는군요. 저는 어떤 합의서에도 서명하지 않았습니다. 정회, 저는 은행에 가서 개인 금고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더 오래되었지만 제 일반 드라이브에는 포함하지 않았던 중요한 정보가 담긴 또 다른 백업이 있었습니다. 파일들 중에는 제가 설계한 원래의 보안 프로토콜이 있었고 누가 어떤 시스템에 접근 권한을 가졌는지 그리고 언제 변경이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문서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 기록에 따르면 최강민 전무는 18개월 전 바로 에이펙스 지불이 시작된 시점에 재무승인 시스템에 대한 확장된 접근 권한을 개인적으로 요청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범행 도구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니 부재 중 전화가 3통 와 있었습니다. 김 부장, 이 대리 그리고 이제는 한태석까지 그가 이렇게 빨리 개입할 줄은 몰랐습니다. 흥미롭군요. 개인 이메일을 확인하니 이현우에게서 긴급이라고 표시된 메시지가 와 있었습니다. 부장님께서 사기에 대한 이상한 이메일을 보냈다고들 해요. 한태석이 긴급 회의를 소집했어요. 모두가 그 얘기뿐이에요. 그들이 부장님의 모든 접근 권한을 차단하고 있어요. 심지어 과거 기록까지요. 무슨 일이에요? 불쌍한 친구. 십자포화에 휘말렸군요. 저는 짧게 답장을 보냈습니다. 현우 씨는 끼어들지 마. 그냥 지켜봐. 그리고 자네 작업물은 백업해둬. 오후 3시 집 전화가 울렸습니다. 몇 년 동안 업무용으로 사용하지 않던 번호였습니다. 저는 받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침묵은 무기였습니다. 박진우 씨, 최강민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단호하고 절제되어 있었지만 그 뒤에 숨겨진 긴장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당신의 우려에 대해 이야기해야 할 것 같군요. 오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25억 횡령을 그렇게 부르시나요? 저는 차분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보세요, 전환기는 항상 어렵습니다. 회사 재무에 대해 질문이 있다면 이사회 같은 적절한 채널이 있습니다. 저는 그의 말을 끊었습니다. 회사회는 운영상의 세부 사항으로 귀찮게 할 필요가 없겠죠. 그렇죠. 최 전무님. 전화기 저편에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가 땀을 흘리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내일 만나면 어떨까요? 당신과 저 단둘이서요.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죄송하지만 내일은 바빠서요. 제가 말했습니다. 게다가 이사회는 사실 에이펙스 솔루션과 당신의 처남 최강식 씨에게 매우 관심이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는데요. 그의 날카로운 숨소리가 모든 것을 말해주었습니다. 체크쯤 당신은 심각한 실수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마침내 그가 낮고 위협적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걸 해결할 수 있습니다. 후한 퇴직금 추천서, 당신이 필요한 건 뭐든지요. 안녕히 계시죠. 최 전무님. 저는 말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2분 후 이 대리가 다시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갑자기 제 퇴직금 패키지는 2배로 불어났고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회사 문제에 대한 저의 완전한 기밀 유지를 요구하는 합의서가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패닉에 빠졌지만 여전히 해고된 직원의 단순한 협박 시도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얼마나 깊은 구멍에 빠져 있는지 전혀 몰랐습니다. 목요일 아침은 명확함과 확신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저는 밤새도록 수년간의 데이터를 샅샅이 뒤지며 예전에 무시했던 점들을 연결했습니다. 에이펙스 계획은 최 전무의 첫 번째 창의적인 회계 프로젝트가 아니었습니다. 3년 전 그가 CFO가 된 직후 또 다른 패턴이 나타났습니다. 레이크사이드 비즈니스 솔루션이라는 회사에 지불된 컨설팅 비용이었습니다. 이름은 달랐지만 수법은 같았습니다. 부분적으로 수행되거나 전혀 수행되지 않은 서비스에 대해 부풀려진 청구서였습니다. 저는 레이크사이드의 사업자 등록 정보를 추적했습니다. 이것은 최 전무의 아내인 김유진에게로 이어졌습니다. 그녀는 웹사이트도 직원도 가상 사무실 주소만 가진 회사의 CEO인 셈이었습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증거는 제가 암호화된 이메일 파일을 파헤쳤을 때 나왔습니다. 김 부장은 이러한 거래를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이를 촉진하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 대가로 그의 부서는 다른 부서들이 예산 삭감에 직면할 때 예산 증액을 받았습니다. 그는 이전 부서장이 IT 지출에 대해 질문을 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특별히 연깁된 것이었습니다. 심지어 한태석도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그의 컨설팅 회사는 일반적인 구매 채널을 무시한 이례적인 절차를 통해 고용되었습니다. 그의 진짜 역할은 IT를 현대화하는 것이 아니라 재무 패턴을 알아챌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을 제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계획은 단순함에 있어서 우아했습니다. 합법적으로 보이는 유령 공급 업체를 만들고 부풀려진 지불을 승인하고 차액을 나누는 것이었습니다. 실제 서비스가 제공되기는 했지만 가격만 부풀려졌기 때문에 완전히 사기성 청구를 찾는 감사인들은 눈치채지 못할 것이었습니다. 3년 동안 그들은 거의 55억 원을 빼돌렸습니다. 저는 모든 것을 완벽하고 흠없는 보고서로 정리했습니다. 금액 증가 패턴을 보여주는 스프레드시트, 회사들을 최전무의 가족과 연결하는 사업자 등록 정보, 김 부장의 인지와 참여를 보여주는 이메일 교환 내용까지. 그런 다음 저는 그들이 예상하지 못한 일을 했습니다. 저는 몇 년 전 보안 시스템 구축 중에 함께 일했던 이사회 멤버인 정동건 이사에게 연락했습니다. 그는 지금은 반쯤 은퇴했지만 여전히 분기별 회의에는 참석했습니다. 그는 명예를 중시하는 구시대의 인물이었습니다. 박진우 부장. 그는 두 번째 벨이 울리자마자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의 깊은 목소리는 여전했습니다. 오랜만이건. 미라클 테크를 떠났다고 들었네. 제 선택은 아니었습니다. 제가 대답했습니다. 이사님 15분만 시간을 내주실 수 있을까요? 중요한 일입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전화기 저편에서 상황을 가늠하고 있는 그의 모습을 상상할 수 있었습니다. 이게 어제 초회 전무랑 김 부장이 유령처럼 보였던 이유랑 관련이 있나? 어제 이사회 회의가 아주 긴장됐거든. 아마도 그럴 겁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그는 마른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자네가 해골이 어디에 묻혀 있는지 알고 있을 거라고 항상 생각했지, 박 부장. 어디서 만날까? 1시간 후. 우리는 본사에서 몇 킬로미터 떨어진 서울숲의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인쇄된 요약본과 USB 드라이브 같은 봉인된 봉투를 건넸습니다. 이게 전부입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날짜, 금액, 연관 관계, 제 일자리를 되찾으려는 것도 돈을 바라는 것도 아닙니다. 저는 그저 올바른 사람들이 제가 세우는 데 일조한 회사에 그들이 무슨 짓을 했는지 알기를 바랄 뿐입니다. 이사는 그의 경험 많은 눈으로 저를 살폈습니다. 왜 나한테 왔나? 아이사님께서는 감사 보고서를 실제로 읽으시는 분이니까요. 회의에서 이사님을 지켜봤습니다. 어려운 질문을 하시더군요. 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일 아침에 긴급 이사회가 있네. 재무위원회 검토 회의지. 시기가 좋군, 박 부장. 그는 봉투를 재킷 안주머니에 넣으며 말했습니다. 이게 사실이라면 심각한 결과가 있을 걸세. 그걸 기대하고 있습니다. 차로 돌아가는 길에 아내에게서 메시지가 와서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한태석이라는 사람이 집에 찾아왔었어. 급한 일이랬어. 당신 외출했다고 말했어. 그들은 절박해지고 있었습니다. 좋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두 경쟁사로부터 입사 제안을 받았습니다. 둘 다 제 이전 직책보다 훨씬 높은 자리였고 상당한 계약 보너스를 제시했습니다. 저의 갑작스러운 구직 소식이 퍼져나간 것이었습니다. 저는 일단 무시했습니다. 이건 다른 직장을 구하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시작한 것을 끝내는 문제였습니다. 그날 밤 폐기되었어야 했지만 한태석의 엉성한 IT 인수인계 덕분에 그러지 않았던 비상 자격 증명을 사용하여 저는 마지막으로 회사 이메일 서버에 접속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8시에 모든 이사회 멤버에게 전달될 메시지를 예약했습니다. 제목은 간단했습니다. T분기 보너스를 승인하기 전에 이것을 읽어보십시오. 첨부 파일에는 제 전체 보고서가 들어있었습니다. 체크메이트 더드. 금요일 아침은 맑고 밝게 밝아왔습니다. 저는 베란다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동네가 깨어나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알람 시계도 출근길도 없이 오직 달콤하고 긴장된 기다림만이 있었습니다. 정확히 오전 8시 제 예약된 이메일이 이사회 멤버들에게 폭탄을 투하했습니다. 8시 17분 제 전화가 쉴 새 없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모르는 번호들, 아마도 저를 필사적으로 찾으려는 이사회 멤버들의 비서들일 것입니다. 저는 모든 전화를 음성 사서함으로 넘겼습니다. 오전 9시 긴급 재무위원회 회의가 시작될 것이었습니다. 정동건 이사는 제 서류를 손에 들고 그곳에 있을 것이고 제 이메일이 발견되고 논의되는 동안의 반응들을 지켜볼 것입니다. 제가 그 방의 파리가 될 수 있다면 좋았을 텐데요. 오전 9시 32분 이현우가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검찰이 들이닥쳤어요. 최 전무랑 김 부장이 별도의 회의실에서 조사를 받고 있고 한태석은 복도 구석에서 죽을 상을 하고 있어요. 도대체 무슨 일을 하신 거예요? 저는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톱니 바퀴는 제가 예측한 대로 정확하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오전 10시 미라클테크의 법무총괄 변호사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달리 이 전화는 받았습니다. 박진우 씨, 법무팀의 박선영 변호사입니다. 이사회에 제공하신 정보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즉시 회사로 와주셔야겠습니다. 전화로 가능합니다. 저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이건 정말 대면 논의가 필요한 사안입니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그녀의 말을 끊었습니다. 제가 아는 모든 것은 그 보고서에 있습니다. 제가 가진 모든 것은 이미 여러 안전한 장소에 백업되어 있으며 만약 저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공개되도록 지시되어 있습니다. 만약 저나 제 가족에게 무슨 일이 생긴다면 추가 사본들이 금융감독원, 국세청, 그리고 세계의 주요 언론사로 갈 겁니다. 무겁고 계산된 침묵이 흘렀습니다. 박진우 씨, 마침내 그녀가 조심스럽게 통제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사회는 이 사안을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미 여러 임원들을 직무에서 배제했습니다. 당신의 협조를 바라고 있습니다. 저는 완전한 문서를 제공함으로써 전적으로 협조했습니다. 제 역할은 끝났습니다. 그녀가 전화를 끊은 후 저는 인사동의 한 식당으로 차를 몰았습니다. 오늘 쉽게 발견될 이유는 없었습니다. 점심을 먹는 동안 경제 뉴스 사이트에서 소식이 터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미라클테크 임원들, 재무 비리로 수사 중. 아직 이름은 나오지 않았지만 곧 나올 것이었습니다. 오후 2시 정동건 이사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피바다야, 그가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습니다. 초회 전무는 자네 증거를 들이대자 자백했어. 형량을 줄여보려고 김 부장이 압박했다고 비난하면서 말이야. 김 부장은 모든 걸 부인하고 있고, 그리고 한태석은 자기는 재무 문제에 대해 아는 바 없는 단순한 컨설턴트였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 사회는 믿지 않고 있지. 우리 셋 다 정직시켰네. 법의학 회계팀이 월요일에 도착할 거야. 초기 추정치에 따르면 최소 60억 원, 어쩌면 그 이상이 횡령된 것 같아. 저는 혼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거의 근접했군요. 이사회가 자네와 얘기하고 싶어 하네. 정 이사가 말을 이었습니다. 복귀에 대해서 말이야. 예전 자리로 돌아오는 것만이 아니야. 이사회에 직접 보고하는 정보 보안 최고 책임자라는 새로운 직책을 만들고 있네. 이런 가능성을 예상은 했지만 이렇게 빠를 줄은 몰라 놀랐습니다. 생각해 보겠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아내에게 모든 것을 말했습니다. 그녀는 끼어들지 않고 듣고 있다가 제 손을 잡고 물었습니다. 당신은 뭘 하고 싶어요, 진우 씨? 좋은 질문이었습니다. 복수라는 부분은 끝났습니다. 저를 밀어낸 사람들은 밀려나고 있었고 아마도 형사 고발에 직면할 것입니다. 정의는 차갑고 정확하게 실현되었습니다. 하지만 미라클 테크로 돌아간다는 것은 저를 버린 곳으로 돌아가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제가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그러고 싶을까요? 결정할 시간이 필요해. 저는 마침내 말했습니다. 나중에 저는 마지막으로 노트북을 열고 몇 년 동안 방치해두었던 제 링크드인 프로필에 단 하나의 메시지를 게시했습니다. 다리를 불태우지 마라. 그저 그들 자신의 탐욕의 무게 아래 무너지게 둬라. 몇 분 만에 전 동료들이 연락하기 시작했습니다. 소문이 퍼지고 있었습니다. 조용했던 IT 부장이 목소리 한번 높이지 않고 3명의 임원을 무너뜨렸습니다. 월요일이 되면 모두가 자신들이 누구를 과소평가했는지 정확히 알게 될 것입니다. 월요일 아침 저는 몇 년 동안 입을 필요가 없었던 양복을 입고 미라클 테크 본사로 들어섰습니다. 보안 요원이 저를 2번 쳐다보더니 재빨리 방문객 출입증을 발급해 주었습니다. 다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박진우 부장님. 그는 새로 생긴 존경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임원층으로 올라가는 엘리베이터는 조용했습니다. 저는 이전에 2층을 방문할 이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이제 저는 이사회 회의실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10명의 이사들이 광택 나는 테이블 주위에 앉아 있었습니다. 제가 들어가자 정동건 이사가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전에 CEO였던 임시 CEO는 불편해 보였습니다. 박진우 씨, 그녀가 시작했습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이 밝혀낸 이 상황은 전례가 없는 일입니다. 저는 그녀가 말하도록 내버려두고 침묵을 지켰습니다. 사기의 전체 규모는 처음에 보고된 것보다 더 심각한 것 같습니다. 그녀가 계속했습니다. 법의학팀은 거의 65억 원에 달하는 횡령 자금을 확인했습니다. 형사 고발이 준비 중입니다.
여전히 저는 기다렸습니다. 정 이사가 헛기침을 했습니다. 박 부장, 이사회는 만장일치로 새로운 임원 직책인 정보보안 최고 책임자를 신설하기로 의결했네. 완전한 임원 대우 이사회 직속 보고 체계. 우리는 자네에게 그 자리를 제안하고 싶네. 저는 서류 가방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안에는 제 조건들이 들어있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협상은 불가능합니다. CEO가 서류를 열고 재빨리 읽었습니다. 그녀의 눈썹이 치켜 올라갔습니다. 모든 부서에 대한 완전한 감사 권한, 재무기술 결정에 대한 독립적인 예산 거부권, 제 이전 연봉의 5년치에 해당하는 계약 보너스. 저는 한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건 이례적이군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65억 원을 횡령한 것도 이례적이었죠. 제가 대답했습니다. 아무도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기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이제 누군가는 주의를 기울일 겁니다. 회의실은 조용해졌습니다. 전고까지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저는 고려해야 할 다른 제안들이 있습니다. 제가 돌아서서 나가려 할 때 정 이사가 물었습니다. 모든 걸 계획했나, 박 부장? 저는 문가에서 멈춰 섰습니다. 17년 만에 해고당할 계획은 없었습니다. 그 이후의 모든 것은 제가 항상 해오던 일을 했을 뿐입니다. 시스템의 취약점을 파악하고 적절한 보안 조치를 실행하는 것 말이죠. 오전 11시 47분 그들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제 모든 조건을 수락했습니다. 6개월 후 저는 제 새로운 코너 오피스에 앉아 다음 분기 보안 프로토콜을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펼쳐져 상황이 얼마나 많이 변했는지를 매일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최강민 전무는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협조의 대가로 감형을 받을 것이었습니다. 김 부장은 혐의를 부인하며 싸우고 있었지만 증거는 압도적이었습니다. 한태석은 해외로 도피했지만 범죄인 인도 요청이 진행 중이었습니다. 돈의 대부분은 회수되었습니다. 제 옛 팀은 이제 저에게 보고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현우를 일상 업무를 관리하도록 승진시켰습니다. 그 친구는 잠재력이 있었습니다. 그저 알아봐줄 사람이 필요했을 뿐입니다. 제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제 주의를 끌었습니다. 아내 서아가 미소를 지으며 서 있었습니다. 점심 먹으러 갈 준비됐어요? 저는 재킷을 집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가 IT 부서를 지나갈 때 대화 소리가 잠시 잦아들었습니다.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존경심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제가 회사를 파괴할 수도 있었지만 제 방식대로 회사를 구하기로 선택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아내가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행복해요. 저는 그 질문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분노는 사라졌습니다. 남은 것은 행복이 아니라 만족감이었습니다. 마무리. 내가 통제하고 있어. 제가 말했습니다. 밖으로 나오자 10월의 햇살이 우리 얼굴을 따뜻하게 비췄습니다. 정동건 이사에게서 메시지가 와서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이사회가 당신의 보안 예산 증액을 승인했네. 만장일치로. 저는 살짝 미소 지었습니다. 논쟁도 질문도 없었습니다. 오직 신뢰뿐이었습니다. 아내가 제 표정을 알아차렸습니다. 무서운 일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야. 저는 휴대폰을 넣으며 말했습니다. 그냥 다리에 대해 생각하고 있었어. 어떤 것들은 자신의 무게에 짓눌려 무너지지. 다른 것들은 수리된 후에 이전보다 훨씬 더 강해지기도 하고 이번에는 제가 제대로 만들었습니다. 강철과 콘크리트로 말입니다.